자, 다시 한 번만 제 목소리 들으시면 1번 눌러주시고요. 그, 제가, 다시 한 번 1번 눌러주십시오. 녹화 시작할게요. 어,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1번 누르십시오. 이제 시작을 해야 돼서 마지막으로 체크 한번 하고, 눌러주세요. 오늘 수능이 일이라서, 제 목소리 안 들리세요? 목소리 들리시면 2번, 1번 말고 2번. 제 목소리 들리시면 2번. 예. 들리시죠?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게요. 제 라이브 방송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기 제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는 거라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졸교 TV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요. 제 졸교 TV가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녹화 방송을 좀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어, 여기서 이렇게 녹화 방송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 올려놓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 올릴 거라서 좀 오늘은 좀 세부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음, 저 라이브 방송은 50만 원입니다. 이게 11월 30일까지만 50만 원이고요. 이제 12월 달, 12월, 12월, 6일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가입하면 특강에 대한 VOD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녹음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 5주 동안 무료로 듣고, 그 다음에 5만 원 쿠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영상 볼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은 이렇게 진행되고요. 8시 30분, 11시까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특강을 가입하면, 지난번에 했던 특강 VOD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걸 들으면 그걸로서 끝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특강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는 라이브 방송 있죠? 4주에 60만 원짜리인데 그게 5주 동안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쿠폰 지급은 뭐 똑같고요. 기존에 나오고. 그래서 하루만 듣는 게 아니라 5주를, 그러니까 특강을 듣고 5주 무료로 라이브 방송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종목은 대부분 다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낙폭과대주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신고가 돌파한 이후에 눌목 종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트폴리오가 다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12월, 그러니까 12월 7일까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특강이 12월 9일이니까 제가 특강을 하는 12월 9일 날까지, 그 전까지는 가입하시면 VOD 특강을 들을 수도 있고 5주 라이브 방송을 또 들을 수 있고, 이 혜택이 그대로 간다는 거. 자꾸 물어봐서 그냥 하루만 특강 듣고 50만 원이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5주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 드릴게요. 자, 오늘 목요일 날 제가 무료 세미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앞으로 되게 중요한 건, 이제 이 지나친, 그러니까 지수의 저점에 대한 인식, 그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기술적 반등, 1차 기술적 반등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2000 얼마까지 지수가 갑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2600을 가든 2700을 가든 그거는 내년의 문제고, 제가 볼 때 올해는 오를 만큼 다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제가 보는 이유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한번 보시면 돼요. 저희가 다 보셨지만, 지금 낙폭과대주 중에서 성장주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그, 그동안에 이제 지수가 2130을 찍을 때, 를 찍고 난 뒤 지수가 2400선 중반까지 이제 반등을 할 때 특징적인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징인가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특징이 뭐냐면 낙폭이 가있던 종목도 있죠. 그러니까 카카오 뭐 페이 같은 경우나 카카오뱅크 같은,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TV 같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장주 중에서 낙폭이 좀 이게 정말 심하게 떨어졌던 종목이죠. 그죠? 이 종목들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나온 지금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그 시장에서 퍼가 10배 이하였고 플러스에서 PBR이 1배 이하, 그러니까 저평가 종목이죠. 그러니까 기술주는 그동안 많이 갔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한유라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바닥에서 60% 상승했습니다. 즉 무슨인가 하면 10만 원에서 이게 16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60%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저평가 장세가 이게 낙폭과대주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이 가거나 낙폭과대가 너무 심하게 나왔던 종목들이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 정도 이런 건 대부분 다 50% 나왔고요. 플러스 50%씩 나와버렸던 상황이고요. 예.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장이 상승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 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건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베어마켓 랠리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의 구체적인 증거가,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면 기술적 반등은 하는데 이전의 저점, 그러니까 이번 같으면 2130선을 다시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패턴을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그 올해 그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베어마켓 랠리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바꿨죠. 요때 제가 방송 출연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요때 제가 방송 출연해서 2600선 예상한다. 2주 전에. 그때가 2200선인가 2100선. 제가 2600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욕을 엄청나게 했죠. 그때 댓글 달고. 뭔 2100선, 2000선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뭘 2600선 가냐. 방송에서 2200선인가 하여튼 그랬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2600선 간다라고 이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댓글이 무지막지하게 막 이상하게 달렸어요. 한번 볼까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 여기 있잖아요. 2주 전에 뭐 하반기에 뭐 2600선까지 봅니다. 2주 전에. 하반기가 아니고 내년 상반기가 2600선까지 봅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7조 이상 사서 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댓글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막 살벌하게 달렸어요. 막 이렇게. 뭘 보고 2600 갔는데 2600이라니 뭐지? 웃긴데 2600 갔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2400까지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9일 전인데 그러니까 댓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던 댓글이 하나도 안 썼어요. 욕하고 막 그랬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보면서 되게 웃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제가 무방에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패닉 셀링을 얘기하면 패닉 셀링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올 초에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2300선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올해 1월 달에 얘기했고요. 그거는 제가 방송 출연했던 그 데이터를 보면 다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무방할 때마다 제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조일교 TV를 보면
올해 1월 달에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 1월, 2월, 3월, 4월 달 굉장히 이제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2주 전에 제가 2600선까지 내년 상반기에 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까지는 2400선 정도 생각을 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무방하면서 2400선까지가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다. 그리고 내년에 올라가더라도 한 2600선 정도 올라갈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베어마켓 랠리는 저는 이제 접었어요.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라는 거는 무방을 할 때 3주 전에 제가 베어마켓 랠리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저점 찍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올해 저점을 이제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저는 박스권으로 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뭐라고 이러면 말씀드리는가 하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가는 종목만 상승하는 장세가 온다.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계속 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한 30종목 내외가 될 거고 나머지 종목들은 한 30% 정도의 타이밍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서 한 30% 올라가면 팔고 또 다른 순환매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거는 그 타이밍 매매이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는 이런 매매 안 한다고 우리 회원들한테도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러니까 소위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신고가를 돌파하고 눌림목을 보이는 종목들 중에서 주도주를 20종목만, 10종목만 찾을 거다. 그래서 요걸 매집해서 우리는 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주도주 섹터는 많아봐야 20종목 내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다고 한국형 니프티 30, 니프티 50, 니프티 10, 20 뭐 이렇게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한국형 니프티 20 정도, 뭐 많이 가면 30 정도, 그러니까 20종목 정도만 추구창작 땡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타이밍 매매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이제 박스건이에요. 박스건인데 한번 보시면 어제 새벽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굉장히 잘 났어요. 그러니까 예상은 1이었는데 1.3이었죠. 근데 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루에 2.87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경기에 대한 불황을 분명히 시그널로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가 그러니까 이제는 그 페드에서 금리를 인상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약해졌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면서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10년물 국채금리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루에 2.87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나스닥이 1% 이상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좀 이따 미국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이제 박스권에 갇히는 장세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종목 장세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는데 3주 전에 제가 2200선일 때 방송에 나와서 2600선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250포인트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근데 그때 제가 7조 정도 샀다라고 얘기했는데 반기로요. 상반기 하반기 2022년도 좀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9조 4천억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2조를 더 많이 샀죠. 원래는 9조 9천억까지 올라갔을 텐데. 근데 이걸 이제 반기로 보면 그렇고요. 분기로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데이터를 만들어 봤는데 보세요. 지난번에는 4조 2019년도 1분기에는 4조 4천억을 샀다가 2분기에 팍 줄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꺾였죠. 그리고 마이너스 꺾이면서 마이너스가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이게 매수를 하더라도 이게 줄어드는 형태에서 매수가 들어갔다 마이너스 꺾여갖고 매도가 더 커지는 형태죠. 그리고 이게 줄다가 플러스 한번 하고 있다가 또 마이너스 이렇게 꺾여버리면서 이렇게 컸죠. 또 플러스 한번 했다가 마이너스 꺾이면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확실히 엄의 기운, 그러니까 매도의 기운이 훨씬 많고
매수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특히나 코로나 그 좋은 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분기로 봤을 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는 3분기가 3조 8천억이면 2019년도 1분기에 이렇게 샀다가 그 다음에 확 꺾였잖아요. 외국인 매수가. 근데 오히려 지금 4분기가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됐죠. 10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오히려 한 달 반 동안 5조 5천억 더 올라갔죠. 이렇게. 그러니까 추세가 찍고 이렇게 더 올라가는 추세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흐름입니다. 이게. 그죠? 우리가 보는 형태. 근데 요것도 특이한데 더 특이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반기에 반기에 9,400억을 이제 매수를 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은 예전 같으면 이렇게 외국인이 코스피에 이렇게 매수를 만약 9조 정도 했다면 코스닥도 같이 따라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 코스닥과 코스피에서 철저하게 차별화되면서 지금 수급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 굉장히 특이한 형태예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보세요. 어, 제가 그동안 시장의 가장 아킬레스건이었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금융 투자의 인버스 투엑스 수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시장이 떨어질 때 굉장히 1월 달에 많이 인버스 투엑스를 그러니까 시장이 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쪽 완전 배팅을 했다가 시장이 올라갈 때도 그렇게 많이 안 팔았어요. 그리고 시장이 떨어질 땐 샀다가 시장이 올라가면 이익실을 안 해요. 그동안은. 오히려 떨어지면 계속 샀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10월달, 11월달에 시장이 13.3%를 올라갔는데요. 이전에 시장이 올라갔을 때 안 팔았던 그 모습과 좀 다르죠. 거의 6천억을 지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의 인버스 수급도 예전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죠. 그래서 제가 베어마켓 랠리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2100선이.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2주 뒤에. 2주 전인가 3주 전에. 방송에서 얘기 드렸고 무방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장중 무방에서도.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그동안 많이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났던 이런 인버스 투엑스를 금융투자가 꾸준하게 이익실을 하는 이유는 뭘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인버스는요 개인들이 계속 사요. 안 팔아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그 시장이 박스권에 갇히면 시간 가치라는 게 없거든요. 인버스는. 그러니까 계속 놔둬도 되죠. 근데 인버스 2X는 시장이 박스권에 딱 갇혀버리면 이 시간 가치, 그러니까 지수는 안 움직여도 인버스 2X는 계속 깎여버려요. 시간 가치가. 그래서 얘네들이 빨리 파는 것 같아요. 왜? 어차피 박스권에 갇혀도 시간 가치는 계속 까지는 게 2X. 그러니까 곧버스거. 그 다음에 그냥 인버스는 이번에 한 6천억 샀다 그랬죠. 이번에 시장 올라올 때 개인들. 근데 그 종목들은 시간 가치가 안 까지니까 박스권에서 그냥 개인들이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금융 투자하는 인버스 2X를 계속 팔아버렸고 그 다음에 개인들은 인버스를 계속 샀죠. 이번 상승장에. 물려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보면 시장은 확실히 베어마켓 랠리는 이제 벗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보다. 예. 근데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 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특이한 형태의 흐름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는 계속 드렸잖아요. 제가 무방을 자주 하는 스타일도 아니지만 방송 출연도 자주 하지 않습니다. 한국경제TV 딱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경제TV 지금 23년이나 지금 했는데 올해만큼 방송 출연을 많이 안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의 의미가 없는 거죠. 올해는 시장도 안 좋았지만 나 살 얘기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장은 굉장히 많이 변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얘기를 좀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왜 그런데 시장이 바닥을 찍었는데 왜 코스피는 9조를 샀는데 코스닥은 왜 이렇게 자꾸 파는 거야?
왜 안 사는 거야? 이렇게 보면 답은 여기 있다고 봐요. 근데 기업의 단기 차입금이 지금 2019년도에 389조에서 433조, 478조, 그리고 올해 상반기밖에 안 됐는데 533조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작년 1년치보다 올해 지금 상반기, 반기에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기업의 그 차입금 단기입니다. 이것도 단기 차입금은 급증을 하고 있죠. 자, 이거는 이자가 낮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자가 높으면 이게 차입금을 많이 쓴 사람들은 큰일 나죠. 지금 유상증자나 BWCB 다 안 되는 형태에서. 그러니까 이자를 경기도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차입금이 증가되게 되면 이거를 갚다 이제 이자를 내는 것도 막 허헉대고 갈 수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미국과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죠? 미국과 제가 비교를 해봤죠. 비교를 해드렸는데 근데 어떤 얘기를 했는가? 미국은 일단 은행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게 한번 이렇게 크게 데이고 나서 은행 시스템을 굉장히 건전하게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뭐 모기지론이 계속 급등해갖고 미국의 주택 시장이 막 떨어진다고 그러지만 미국은 대부분 다 주택, 그러니까 모기지 같은 경우가 대출이 대부분 다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빌리는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 있지만 예전에 빌린 사람들은 모기지 대출이 대부분 다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아직 실업률이 낮고요. 제가 새벽에 나오는 형태를 보면 소매집 판매도 잘 안 꺾여요. 근데 미국의 파월의 입장에서 파월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목적하는 형태까지는 계속 금리를 인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겠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 어떤 생각인가 하면 이번에도 이제 중간 선거 끝나고 이제 보는 걸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제가 자꾸 드는가 하면 어, 다른 국가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즉 약한 고리는 더 이상 이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은 벌써 올해부터 시작해서 어떤 생각인가? 각자 도생해야 된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뭘 서로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왜냐면 중국도 올라가고 막 러시아도 막 저렇게 치고 이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형태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바이오 행정법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결론은 뭐냐면 야 너네 제조업 우리나라에서 공장 짓고 그래야지 우리 특혜 준다 이거잖아요. 꼴리면 말든지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그리고 특히나 지금의 패권 전쟁, 달러 패권, 그러니까 사우디라든지 아니면 이 다른 국가들 이런 국가들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그걸 딱 보이고 나서 올해 내내 킹 달러라는 걸 유도하고 그죠? 이런 형태의 국가가 계속 금리를 약한 고리, 그러니까 약한 국가나를 위해서 너무 힘들잖아요. 금리를 계속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면 약한 국가는 힘들거든요. 근데 약한 국가를 위해서 통화 정책을 완화시켜준다? 완화시켜주는 게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덜 하겠다. 그것도 자국 때문에 하는 거죠. 남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꿈도 못 꾸는 거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걸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벌어지는가 하면 일단 내년에 상반기에 약한 국가는 일단 위기에 빠지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되는가 하면 내년 상반기에 약한 섹터는 이게 종목은 또 위기에 빠질 수 있죠. 이게 어떤 걸로 위기에 빠지는가 하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시켜 놓고 그 금리의 그 인상폭을 계속 끝까지 유지를 한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약한 국가는 약한 고를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크레딧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이제 신용 문제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레고랜드 사태처럼 그 다음에 이게 일부 보험사처럼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면 강한 섹터는 더 강해지고 약한 섹터는 더 약해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2200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묻잖아요. 2000건 패닉 셀링 오면 주식을 사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패닉 셀링 안 온다. 아니 패닉 셀링이 올 것 같으면 크레딧 문제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미국 외국인들이 미쳤냐? 9조 4천원 사게? 예,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원달러 문제는 내가 제 얘기인데 중국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중국의 자본이 이탈해서 한국으로 왔고, 예, 그죠? 그리고 한국의 환율이 1,400원이면 굉장히 걔네 입장에서 환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온 거 아니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죠. 왜 이번에 샀던 게 대부분 다 대형주예요. 외국인이 샀던 거. 그 다음에 대한유화 같은 거 밑에서 이렇게 접어주거든요. 그 밑에서 이렇게 60% 올라올 때 쇼커버링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 아니, 신용 문제가 왔을 때, 크레딧 문제가 왔을 때, 우리나라가 약한 섹터라고, 약한 국가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안 와야죠. 중국에서 빠져서 우리나라로 오면 안 되죠. 대만으로 가야죠. 그러면 우리나라로 와서 구조라는 금액을 샀는데 코스닥도 하나도 안 샀어요. 그죠? 그리고 단기 부채 차익금은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안 봐도 비디오죠. 100% 내년에 크레딧 문제 나오면 우리나라도 약한 섹터는 죽음이구나. 그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경기 침체하고 플러스 크레딧 문제가 같이 나오면 이제 병행해서 오면요. 후발주 다 죽습니다. 그 제가 매번 얘기했던 게 한국형 니프티 30 장세가 온다. 여기서 30라는 건 20나 30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20나 30라는 건 뭐냐면 진짜 경쟁력이 되는 20종목에서 30종목만 주구장창 상승하는. 왜냐하면 후발주 다 죽어버리면 얘들 독점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시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시장이 올라온다 그래갖고 막 그 낙폭과대도 막 이렇게 있고 막 또 어떤 거 뭐 오늘도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무방할 때 개별주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종목들 특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 보면 오늘 제가 테마 안 볼까요? 완전히
그러니까 재료가 끝나고 나서 완전히 작살나 버렸습니다, 오늘. 보세요.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그러니까 그 시장은 1.39% 빠졌는데 테마주들이 새파랍니다. 올해 잘 갔던 테마주들이. 특히나 네옴시티 관련주나 수소 관련주 한번 보세요. 아, 여러분 진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종목 장세가 오는데, 그러니까 진짜 어, 정말 엄청난 종목 차별화 장세가 올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형 니프티 30, 니프티 50, 니프티 20 장세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 페드가 돈을 풀고 이러면서 그게 다 무산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는 형태에서의 미국의 어떤, 그러니까 올해 나왔던 그런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의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 다음에 바이오 행정 법안 이렇게 보면, 아, 이거는 진짜 이제 미국의 스탠스도 그렇고 중국의 스탠스도 그렇고 러시아의 스탠스도 그렇고 딱 패권 전략으로 양 어느 라인에 줄을 서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신냉전 시대라고 그러죠.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당파 정치 비슷하고, 그러니까 패거리 정치 비슷하고 이런 형태로 딱 꺼서 이제 어느 라인에 붙을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라인에 붙어도 안보적인 것만 동맹을 하지. 미국도 보세요. 너네 한국에 있는 공장 다 미국으로 데려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네한테 특혜 못 줘.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정말 약한 고리를,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약한 고리가 무너지면 전 세계가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같이 잘 살아야지 그래도. 그러니까 같이 공멸하는 거 막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마인드였다면, 이제부터는 뭐냐면 공멸 따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만 하니까 이제 국내 공장 다 빼서 미국으로 다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멸의 개념을 떠나서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각자 도생이 돼요. 어, 당연히 되죠, 대기업은. 근데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어차피 파월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당분간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말라고. 그리고 이런 수급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코스닥급만 계속 사고 거래소는 계속 팔았던 적은 있을 수 있어요. 어, 왜냐하면 대형주가 너무나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평가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대형주나 중소형주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독식을 하는 구조로 가잖아요. 근데다가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인버스를 굉장히 급격하게 이식하고 있고, 단기 차익금은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근데요, 요게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나왔던 건데, 제가 이거 되게 많이 얘기했죠. PBR 0.8배하고 1배인데 이게 외국인들이 보통은 이렇게 많이 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9조 정도, 10조 정도 사면
보통 0.7에서 0.8에서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 제외하고, 그러니까 2003년도 그렇고, 그러니까 패닉셀링 났고, 패닉셀링 났고, 패닉셀링 났고, 이제는 패닉셀링 안 나오는 때죠. 그러니까 패닉셀링이 나오는 때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PBR이 0.8, 0.7 이렇게 갔을 때, 페드가 다 돈을 풀었어요. 이렇게. 지금 돈 안 풀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때문에 돈을 못 풀어요. 그러니까 패닉셀링이 나올 수가 없죠. 그냥 오랫동안 경기 침체의 박스권 장세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코스피 자본, 확정 자본하고 PBR 매트릭스라는 그 데이터가 나와서, 이게 되게 특이한 데이터인 것 같아서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코스피 PBR 0.7배, 0.8배 사는 거다. 그런데 2002년, 그러니까 주가는 한 분기 땡겨서 반영하니까, 2002년도 4분기가, 지금 3분기지만 4분기가 2123이 0.8이에요. 근데 이번에 바닥이 2130이에요. 그리고 9조를 샀잖아요. 그러면 1배까지는 올라왔다가 떨어지거든요. 이거 제가 3주 전에 계속 얘기했던 거고. 근데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보면 대충 1배가 확정 자본이 올라가면서 2700선에 다 모여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0.8배가 기준이고 외국인들이 한 10조 정도, 최소한 한 6조에서 8조, 10조 정도 사면 1배까지는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더라도 떨어져요. 아무리 경기 침체라도. 그러면 2700이 맞잖아요. 근데 2700 가면, 2100에서 2700 가면 그 다음 600포인트가 갈 텐데 어떻게 수급이 이렇게 나오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단기 차익감이 이렇게 증가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2003년도와 2008년도, 2020년도 코로나 떨어졌고 PBR로 갔지만, PBR로 떨어지지만 그때는 외국인들이 안 샀다니까요. 보세요. 2020년도는 외국인들이요, 올라올 때 다 팔아버렸어요. 시장.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페드가 돈으로 끌어올렸던 시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외국인들이 펀더멘탈 자체를 인정을 안 한 거죠. 지수가 3천을 가더라도. 이건 거품 분명히 나온다. 그러면서 올라올 때 다 팔아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 대형주가 떨어질 때 이제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9조 4천을 산 거예요. 2009년도 상반기에 이것도 삼성전자가 대부분 다였고요. 그 다음부터 없었어요, 이게. 저는요, 내년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종목 장세가 나오는데요. 엄청난 종목 차별화 장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지금 우리 유료 회원님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저희가 지금 예전 같으면 종목당 비율이 7%, 8%, 뭐 종목을 막 20종목, 30종목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안 샀지만 막 와우넷을 그렇게 사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회원들한테 아무리 봐도 8종목 이상 없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볼 것도 없고 그냥 10종목에 종목당 뭐 15%짜리도 있고 뭐 8%짜리도 있고 7%짜리도 있는데 그냥 10종목에 몰빵하자. 집중하자. 몰빵에는. 제가 볼 때는 살만한 종목이 20종목 안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타이밍성 보고요. 그러니까 낙폭과대 종목들 뭐 타이밍 올라왔다 다시 떨어지고 이런 거고 바이앤 홀드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딱 10종목입니다. 그거 올해 12월 달까지 12월 달 내년 1분기까지 매집을 다 해놔야 되죠. 그럼 제가 그때 2200서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욕 굉장히 얻어먹으면서 어, 이날 3주 전에 2600서 예상한다고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했더니만 뭔 근거로 2000 무너진다고 그때 강영현 씨가 막 1800 얘기할 때였는데 근데 그때 제가 2600선까지 내년 상반기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붙였던 게 뭐냐면
아마 2400선, 제가 무방할 때 그랬어요. 2400선 가도 여러분들 아마 체감 지수는 엄청 안 좋을 거다. 내년에 2700선까지 간다 하더라도 체감 지수는 정말 안 좋을 거다. 조건은 종목을 잘 못 고르면. 근데 종목을 잘 고르면 100% 이상의 수익도 날 수 있다. 제가 이래 얘기했거든요. 3주 전에 무방을 하면서 제 증거 자료가 다 있으니까 요때 그 얘기를 했어요. 2주 전에. 방송에서 2600 하기 전에, 방송에서 2600 얘기하기 전에 그 전날, 전주에 제가 무방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꼭 살펴보세요. 어, 방송에서 2600 얘기하기 전에 그 전주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제 유튜브 채널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사람들이 패닉셀링 안 옵니까? 안 온다. 그때 이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어떻게 패닉셀링 오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 없다.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400선 가도 체감지수 안 좋을 거다, 여러분들. 내년 2700선 간다 하더라도 종목 잘못 고르면 100% 이상 수익 안 날 수 있다. 저 체감지수 정말 안 좋다. 그리고 종목 잘 고르면 100%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막 나온다. 근데 그게 30종목 안팎일 거다. 근데 아직도 안 믿더라고요. 제가요, 제 무방 여기서 많이 들었던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제 거를 아마 무방을 많이 들었던 분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아마 제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두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올해 제가 1월 달에, 그리고 2월 달, 3월 달, 그리고 4월 달에 제가 시장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230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남들이 6월 달까지도 제가 되게 안 좋게 얘기했고요. 제가 대부분 사람들이 2800, 1700 얘기할 때 제가 2600, 2700 얘기했잖아요. 3주 전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장 전망할 때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다. 근데 그때 가서 보면 된다. 그리고 그때 가서 제가 무방을 하면서 그때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한번 비교해보자. 지금까지 특별하게 틀린 게 없었어요. 근데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내년도에 이 장이 올 겁니다. 헛발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단타나 뭐 이런 뭐 낙폭과대주도 거래량이 되는 건 과대주 이런 거 저희도 했다가 이게 많이는 안 했는데요. 조금씩 테스트 해보다 이게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이런 거 손대지 마세요. 근데 손대더라도 우량한 기업만, 그러니까 저평가된 기업들, 많이 떨어진 기업들만 손을 대세요. 왜냐하면 내년에 상반기에 크레딧 나오면 못 견딥니다. 어떻게 견뎌요? 외국인들도 안 사주고 있고 이거 어떻게 견디냐고요. 파월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못 견딘다니까요. 파월이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금리 인상은 중단은 생각지 않고 있고 시기상조다. 지금까지 과도하게 긴축했다고 생각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6번 했는데 2번이 50bp고요. 그 다음에 4번이 75bp인데 과도하게 긴축 안 했대요. 인플레이션 장기 목표가 2%인데 한참 초과했다. 하락할 기미도 없대요. 미국 경기나 작년보다 심하게 둔화한 추세고 침체 누구도 모른대요. 금리 인상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작아 대놓고 중앙은행장이. 이 얘기는 뭐냐면 너네 약한 고리들 이머징 시장 뭐 이런 것들 우리 알 바 아니다. 각자 도생해라. 그리고 바이든은 대놓고 어차피 이제 중간선거 끝났잖아요.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희망을 받겠죠. 그러니까 대선에서 또 승리하려면 훨씬 더 트럼프 때보다 더 미국 우선주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 다음에 바이오 행정 법안. 또 뭐 나올지 몰라요. 미국에 공장 안 짓고 미국에 유리하지 않게 너네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는 특혜 하나도 안 준다. 안보도 그렇고 우리 쪽에 붙어라. 무서운 시장이 오는 거예요. 사우디 왕세자가 미쳤다고 한국 옵니까? 한국 오고 일본 옵니까? 얘들 올 이유가 뭐 있어요? 이제는 미국 못 믿는다는 거죠. 각자 도생해야 되겠다.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 석유 하나만으로 먹고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돈은 많이 있겠다. 각자 도생인 거죠. 정말 무서운 시장이 오는데 아직도 그거를 못 차리고 지수가 내년에 얼마 갑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제가 그분한테 그리고 꼭 이렇게 문 패닉 셀링 안 옵니까? 내년에 지수가 얼마 갑니까? 이런 질문을 꼭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핀트가 어긋나도 한참 어긋났어요. 지금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말 오랫동안의 장기간 박스권 장세에서 내가 소외되지 않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이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 택도 없는 소리. 삼성전자 수급이 이런데 어떻게 올라와요? 한계가 있지. 작년에 66주를 샀고요. 올해 지금 19주를 샀습니다. 우선주까지 합하면 예? 작년에 개인들이 66주 산 것 중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합하면 36주 샀고요. 올해 지금 개인들이 19주 샀는데 이거 합하면 17주 사서 89.9%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냐면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전자를 갖고 있으면 망하진 않는다라는. 안 망하죠? 수익을 못 나니까. 저희가요, 왜 제가 자꾸 이번에 앞으로 제 트렌드가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입하는 거.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제가 처음에 영상에서 올려놨고요. 제가 이번에 특강한, 이거 진짜 제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를 설명하다가 제가 실수로 너무 좋은 강의를 넣어버려갖고 제가 지금 실수했어요. 이게 연구 보장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되게 좋은 강의 넣었으니까 이걸 듣고 5주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라이브 방송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딱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개별 주든 우량 주든 간에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된다. 반드시 신고가 종목들, 그러니까 낙폭과대주도 하지만 그 거래량이 반드시 터야 되고요. 신고가 종목들, 신고가 나오고 눌림목 보이는 종목들을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1등 주도주였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가 주식을 해는 이유가 신고가 주식은 앞에 매물대가 없어요. 이걸 제가 이번에 이거 교육 지난번 토요일 날 교육했던 그 VOD에 다 넣어놨거든요. 이거 어떻게 주도주를 고르는지. 근데 그거에서 히든 시켜야 될 게 히든 시켜야 되는데 제가 히든을 못 시키고 그냥 다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설명 안 했던 지금까지. 그래갖고 지금 이번에 지난번에 VOD 들었던 사람 대박 났고 왜냐하면 이거 꼭 들어보세요. 이번에 가입해서 VOD 들으면 굉장히 좋은 거 해놨습니다. 깜짝 놀랄만 해놨습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관련해서 다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신고가 주식에서 대박 수익이 다 창출됐죠. 물론 이제 손절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공식 종목 포트폴리오 중에서 신고가 이후에 눌림목 종목들이 7, 80% 비중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차지하고 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신고가를 돌파하지 않는 종목들과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이 어떻게 달리 나오는가 하면 이거 하나만 봐도 알죠. 그러니까 신고가를 돌파하고 가는 종목들과 신고가를 돌파하지 않고 가는 종목들의 차이점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건데요. 뭐 이런 종목들 천지죠. 왜냐하면 빼면 얘랑 보면 이게 단적으로 차이 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똑같은 주식시장에서 얘는 똑같은 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얘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요? 결국은 신고가를 돌파하고 그 다음에 눌림목을 보인다는 그 흐름은 그죠? 그 흐름이라는 건 그만큼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과 연계해서 산다는 거 우위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약한 고리가 다 죽으면 상대적으로 독점을 할 수 있는 섹터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나 그 바이든이나 이런 쪽에 옐런이나 이런 쪽이 약한 고리를 신경 쓰지 않더라도 그리고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경제를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섹터고 사우디한테도 필요한 섹터고 근데 그런 섹터들만 모멘텀이 살아있는 거죠. 근데 그런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가 전체 주식 시장의 20% 정도?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것들 중에 또 한 50%는 시장을 바치는 시가총액 종목이니까. 그 지수는 안 떨어지죠.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전자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하이닉스 전자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근데 LG 솔루션이 받쳐주기 때문에 또 그것도 떨어지지도 않죠. 그럼 결국은 이 10에서 20%를 내가 보유하느냐 아니면 저 헛다리 짚느냐의 게임이거든요. 특히나 내년 상반기는 크레딧이라는 무서운 섹터가 남아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로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 나쁜 종목들 과감하게 버려야 되죠. 2400선이 왔으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2100선에서 2400선이 왔으니까 지금까지 반등하지 못하는 종목들이나 반응하지 못하는 종목들 다 날려야죠. 한 2100에 있던 종목이 2400까지 올라왔는데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똥주죠. 평상시에도 똥주인데 내년 같은 이런 각자 도생이고 크레딧 나오고 점점 힘들어진 시장에서 경기도 그렇고 더더욱 똥주죠. 근데 아직도 2700 가면 내 종목 갈 거야?
2100에서 2400까지 올라올 때 2400선 중후반까지 올라왔는데도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이 2700 가는데 움직일까요? 여러분들 완전히 미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얘기 드렸잖아요. 완전히 지금 저희의 공식 종목은 공식 종목 포털포 우승에서 신고가 눌림목 하고 있는 종목들, 이거 특히 우량주죠. 7, 80% 비중으로 쌓아갈 겁니다. 저희가 주식을 갖고 있다가 2400선 돌파할 때 주식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지금 저희 방의 주식 비중은 이제 30%대 중반 많이 줄였어요. 2400선 이렇게 올라갈 때. 예. 제가 올해는 2400선 중반까지 올라올 때 낙폭과대주 이런 것들 다 싹 줄이고요. 많이도 안 갖고 있었지만 올해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현재 반인데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저희는 진짜 내년에 주도할 주식 섹터로 이제는 다 바꿔놨으니까 주식 비중 80% 이상 구축한다. 채운다. 이렇게. 왜요? 시장이 겁나지 않습니까? 내년에 크레딧 온다고 그러는데 겁나지 않습니까? 왜 겁나요? 이것도 있고 크레딧이 오면 약한 고리가 죽지 그러니까 주도하는 주식은 더 가죠. 왜? 외국인들이나 연기금이나 시장의 메이저 세력들은 되는 놈으로 푹 붙거든요. 안 되는 놈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 같은 크레딧 문제가 생기고 미국이 계속적으로 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시대라면 되는 놈 쪽으로 수급이 한정된 수급이 계속 모이니까 되는 놈은 계속 되고 안 되는 놈은 계속 떨어지는데 그거 왜 겁나요?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되는 놈을 사야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년에 지수가 패닉 셀링이 언제 나와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과 지수가 얼마까지 갑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제가 볼 때는 핀트를 잘못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2700 생각하고 있고 한 2200, 300 생각하면 돼요. 저점과 고점은. 그러니까 2200선하고 2300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00선, 2700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달라요. 올해는 시장이 계속 떨어졌지만 내년은 박스권이에요. 그리고 상황이 뭐 녹록지가 않아요. 단 내년은 뭡니까? 예. 상위 10%와 20% 종목을 매수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년 시장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한국판 니프티 20 종목에 들어갈 종목을 매집하느냐 아느냐의 게임이지 지수가 얼마 떨어지냐 패닉셀링 얼마 나오냐 내년에 얼마 가느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올해 같은 시장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무방은 제가 자주 얘기를 못 해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장중 무방은 12월 8일, 9일날 금요일 전까지는 안 하고요. 금요일 전까지는 이제 안 하고요. 저희도 매집을 해야 되니까. 예. 저녁 무방은 가끔씩 할 겁니다. 그래서 저녁 무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놓쳤다 그러면 제 조일교 TV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다 녹화 방송 해놨던 거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강의했던 것도 그렇고, 특강했던 것도 그렇고, 특강 들으면 5주 동안 무료로 듣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이걸로 가는 거예요. 1등주, 신고가 종목들, 눌림목 종목, 외국인 기관 매수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내년에는 진짜 주도할 섹터 말고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낙폭과대 종목들은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 제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안 사요.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실적 안 나오는 성장주 쳐다도 안 봐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특강 부여대에 넣어놨다고요. 근데 제가 스스로 이렇게 공개를 안 해야 될 것까지 공개를 해버려서 그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근데 어쨌든 뭐 돈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렌드가 바뀌었다고요, 지금. 예. 왜냐하면 대한유와 같은 실적 안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바닥에서 60%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저평가가 해소되는 국면에 들어가는 거죠. 걔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아프리카TV가 그렇고 성장주 중에 과도하게 떨어진 종목도 기술적 반등이 1차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지수도 2100에서 2400선 중후반까지 와버렸고,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진짜 박스권 장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갈 종목들이 계속 가는 장소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 종목들을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이렇게 사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파느냐? 지수 2700선만 파는 거죠. 제가 확정 자본하고 PBR 매트릭스를 얘기했잖아요. 이거 내년 3분기 정도. 저는 시장 고점은 내년 3분기에 나온 이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해놨죠. 근데 지수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내년 2700 갔을 때 지금 종목 기준에서 100% 가는 종목이 있고 하나도 못 가는 종목이 있고 오히려 더 떨어진 종목이 숱하게 많겠죠. 왜? 재무제표 안 좋은 종목, 약한 고리는 지금보다 더 떨어져 버립니다. 지수는 2700 가더라도 종목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1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12월 9일까지 제가 특강하기 전까지는 다음 특강 안 하니까 이거 꼭 듣고, 그리고 5주 정도 라이브 방송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특강만 듣는 게 아니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특강 하루 듣는데 50만 원이라고. 그거 아니고 특강 듣고 그 다음에 5주 무료로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자꾸 오해해서 자꾸 지금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2월 8일 전까지는 가입하면서 저하고 5주 동안 들을 수 있다는 거. 하루짜리 아니에요. 그래서 요 특강 때 제가 설명드리고 또 5주 때 설명드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종목들 제가 매집하는지도 한번 보세요. 근데 저희는 진짜 단 한 종목도 없어요. 낙폭가, 이렇게 다 바꿨어요. 원래 주식 비중이 많지 않았다가, 다 바꿨어요. 이렇게. 개별주가 됐든 우량주가 됐든 무조건 신고가 돌파 이후에 눌림목 종목을 다 바꿨어요. 그 중에서 내년에 주도 섹터가 될 것 같은 종목들 다 바꿨어요. 다 바꾼 게 아니고 지금 30% 정도 바꿔놨어요. 지금 바꾸고 있죠. 계속 떨어질 때마다.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 동안 지수가 박스권에 갇히잖아요. 그 4개월 동안에 다 사놔야 됩니다.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빠르면 내년 1분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3분기까지 2700선 정도 생각하고 천천히 가겠죠. 그러면서 주도주는 생각보다 계속 가는 장이 나오고, 근데 그 주도주가 많이 없죠. 한국판 니프티 20 종목. 제가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종목 장세가 올 거다. 그래서 트렌드는 이쪽이다. 됐나요? 그리고
이렇게 10조 이상 사면 PBR 그것도 0.8, 0.7에서 사면 아까 매트릭스에서 보면 반드시 1배까지는 온다. 근데 1배가 대부분 다 내년에는 2700선이다. 2800선 약간 오반 것 같고. 전 내년 3분기 고점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내년 1분기에 위기가 온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내년 1분기에 위기가 아니라 내년 1분기까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얕은 조정이 올 것이다. 한 2200에서 2300선까지 조금씩 있게 되는. 근데 주도주는 계속 올라가겠죠. 저점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11월, 12월, 1월까지는 다 사놔야 된다. 1월, 2월까지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승부 봐야 된다. 근데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들, 센 종목들만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2700 가도 지금 2100에서 2400 가는 요 정도의 시장 체감 지수를 보여줄 거다. 이제부터는 지수 얘기하지 말고 패닉셀링 얘기하지 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안 된다고. 그때 2100선인가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방을 하는데 전부 다 패닉셀링 언제 옵니까? 패닉셀링 언제 옵니까? 전부 다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장중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때 다 제가 올려놨잖아요. 10월 28일 날. 그 제가 이때 이거 녹화 방송 보면 알아요. 제발 패닉셀링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아니 모두가 원하는 패닉셀링이 어떻게 나오냐고. 그리고 그때 외국인들이 7조 샀던 건데 아니 패닉셀링이 나오는데 왜 외국인들이 대형주만 7조를 사냐고. 그래도 패닉셀링 나옵니다. 뭔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니까. 뭐 강영현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뭐 딴 사람도 얘기했다. 그렇게 알아서 하시라고. 그때 2100선이었어요. 그 저희는 손절 잡아놓고 2600선까지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11월 1일날 화요일날 요때 2600선까지 간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요때 방송에서 2600선 예상하고 이렇게 올려버렸죠. 욕 엄청 먹었어요. 아니, 네가 뭔데 2600선 얘기하냐. 2100선도 무너지고 2100선 1800선 가있구만. 이런 얘기. 그 다음 주에 지수가 2400선까지 가버렸잖아요. 아무도 댓글 안 달아요. 그렇게 댓글 달면서 욕했던 사람들이. 물론 그러니까 제가 댓글에 아무 의미를 안 두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냥 그러니까 일희일비하는 마인드죠. 그게. 그 제가 무방을 많이 안 해요. 무방을 할 이유가 없죠. 방송 출연을 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합니까? 왜 방송 출연을 많이 하죠? 전문가가 회원 가입하라고 방송 출연을 해서? 그걸 왜 해요? 전문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그러니까 시장을 분석을 해줘야 돼요. 큰 트렌드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오늘도 2시간을 안 하고 딱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릴 것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앞으로 이 장은 갈 종목만 간다. 근데 그 갈 종목이 많지가 않다. 아까 어떤 종목이 가는지는 제가 설명드렸고요. 여기 녹화방송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근데 컨셉은 이쪽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이쪽은 좀 리스크가 있거든요. 근데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VOD에 다 올려놨습니다. 예. 그리고 5주 동안 들으면 됩니다. 예. 같이 하실 분들은 들으면 돼요. 언제까지? 다음 12월 특강이 12월 9일 날 하는데 아마 11월 30일까지는 아마 가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12월 1일부터는 12월 특강을 받으니까. 제가 11월 30일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11월 특강. 왜? 이번에 특강 내용이 너무 좋거든요. 제가 실수로 공개하면 안 되는 내용을 공개해버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걸 해야 이걸 따라 매매하니까. 그렇게 해놨습니다. 됐죠? 자, 질문 제가 한 9시 15분까지만 받을게요. 질문 한 올려봤을래요? 제 강의는 이렇게까지 끝내고요. 그 다음 질문을 9시 15분까지만 받을게요. 저 밤늦게 이렇게 오래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한 6분 정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없으세요? 올려주세요. 일단 올려주고 제가 읽어보고. 좀 질문이 없더라. 제가 지금 다른 방은, 단타하는 방은 질문이 억수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어떤 종목을 사면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죠. 좀 죄송합니다. 아우, 조금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여기 있는 여기 채팅 참여하는 분들이 내일 어떤 종목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내일 단타 종목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전문가가 또 그걸 얘기를 해줘요. 두 가지를 묻었죠. 첫 번째는 그걸 얘기해 주는 순간 걔는 못 가고요. 두 번째, 내일 어떤 종목이 갈지 알면 그걸 왜 여기다 얘기합니까? 지가 사서 지가 매매해서 수익 내면 되지. 아니면 저거 가족들한테 얘기해 주면 되지. 근데도 참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내년에 어떤 종목이 갈 것인가는 얘기해 줄 수 있죠. 내년 상반기까지. 근데 내일 어떤 걸 갈까?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얘기는 전문가를 사기꾼으로 만드는 그런 질문. 그 전문가를 사기꾼을 만드는 질문이 아니면 전문가를 점쟁이로 만드는 질문. 왜냐하면 그걸 또 대답해요. 모르면 전문가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그걸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꾸짖어야 되는데 그걸 또 자기는 또 전문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고 또 대답을 해요. 좀 웃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저는 안 삽니다. 한사님. 그러니까 만약에 왜 코덱스 200을 왜 안 사는가 하면 내년에 2700 갈 수도 있고 2500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스권에 묶일 때 어디까지 박스권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주식이 훨씬 더 강한 흐름이 그러니까 주도주가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작은 박스권에 갇히는 장세에서는 이렇게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원래 지수 ETF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수 ETF를 하려면 길게 보고 해야죠. 바닥이라 생각하고. 한 3, 4년 보고 하는 거 있더라도 반드시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비춥니다. 그러니까 만약 코덱스 200을 길게 보고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한 2200, 2300선에서 사면 될 것 같고요. 내년 보고가 들어간다? 그건 저는 추천하지 못하겠습니다. 신고가 후 조정받는 업종 구분에서 아니죠. 천지 차이죠. 속임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신고가 조정 후에 다시 계속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이후에 조정받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업종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종목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이렇게 올라왔다 신고가 이후에 눌림목 받는 종목들이 다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목을 비교해 보시면 다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한 70% 정도는 계속 묶이든지 계속 그 자리에서 한 6개월, 1년 동안 기어버리든지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든지 그러고요. 올라가는 거는 20% 남짓밖에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고가 이후에 조정받는 종목들이 만약에 이렇게 신고가 돌파하고 조정받는 종목들이 한 10종목 있다면요. 그 중에 한 3종목 정도가 이렇게 올라가지 나머지 한 4종목은 계속 여기서 갇히거나 나머지 3종목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 버립니다. 여기서 물량 다 틀고 나오고.
그럼 신고가 돌파하고 눌림목 가는 종목 무조건 사놓으면 되죠. 얼마나 단순합니까? 업종 구분 없이 그렇게 간다 그러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주식시장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걸 분석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분석할 때 이게 정확한 손절 타이밍이나 보유하는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여기다 해놨다고 이번에 VOD 참여할 때 제가 실수로 예. 그래서 들어보면 아마 사립님이 얘기하시는 정확한 구분 방법이 나올 겁니다. 예. 됐죠? 또 자, 없으신가요?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기하지만, 정말로 종목 잘 골라야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년 2700 가는 한이 있어도,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60%, 70%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겁니다. 예. 그 지수가 2100까지 떨어졌는데, 내 종목도 못 가고, 다른 사람들 종목도 못 가면 덜 짜증 나는데요. 지수가 2700선 가는데, 한 60% 사람들이 못 가고 있으면 그게 제일 짜증 나는 거죠. 꼭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제 방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골라서 가야 됩니다. 제가 어떤 종목을 고르는지에 대한 힌트는 다 줬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분들은 요 번호로 가입하시면 바로 가입됩니다. 예, 됐죠? 고생하셨습니다.